주시는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오늘은 변희재와 전역의 안전 빵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진중거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뭐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도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요즘에 정말 아무나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한 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22가지 질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야 역시 공영방송 기자 출신은 다르구나. 네. 무슨 요새 야, 이렇게 정성껏 방송 준비합니다. 요즘 그 유튜브 많은데 네. 이 방송을 더 진지하게 봐주세요. 이런 거 요즘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안 해요. 그래요? 사람 불러놓고. 네. 그리고 우리 출연료도 꼬박꼬박 드리고 출연료까지 있어요. 또 이제 후원 독자들 해가지고. 네. 그것도 여러분이 참 어려울 슈퍼챗 텐데.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출연자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놀랐는데 가로세로는 출연료를 우리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변희재 선수한테는 드려야죠. 네? 그때 슈퍼챗 터지고 40만에 나왔는데 뭐 출연료 없습니다. 거기. 맙소사. 출연료 없어요. 네. 근데 뭐 고기는 사주는 걸로. 고기는 네. 저는 뭐 나중에 고기도 사드릴게요. 네. 자, 우라통님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 변희재님입니다. 네, 자, 이 역전의 용사가 돌아왔다. 다 짝짝짝 박수인데요. 정말 고생 많았죠.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솔직히요. 네. 그 감옥 생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제가 아주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별로 힘들지 않고요. 가도 돼요? 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 무서워해서 문재인이 뭐 욕 못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요.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갖다 주고 네. 생각보다 식사가 괜찮아요. 한 여의도 기준으로 한 6,000원 100반이 돼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막 교도관들이 자랑합니다. 자기들은 영양사가 다 영양설계하기 때문에 네. 집밥보다 낫다고. 네. 그리고 뭐 그냥 저는 뭐 독방인데 이제 독방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데 뭐 네. 저는 독방밖에 못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 대학 시절 때 자취방에 들어놓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멘탈이 짱이라서 그래요. 막 들어가서 막 맨날 우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막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때 봤어요. 그 강용석 그 변호사는 막 웃으면서 다니고 독방 아니라 나는 혼방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자, 핵사이다님이 5,000원을 슈퍼챗으로 쏘아주셨습니다. 우리 핵사이다님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신 걸 보면은 정말 제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 괜찮았으니까 이제 문재인 얼마든지 욕하고 들어가도 된다 이러는데 이 감옥에서 딱 투옥시켜라 재판관이 하도 황당한 더구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네. 실질 심사 때죠. 네, 그렇죠. 제가 뭐 명예훼손 재판은 뭐 우리 보수운동가들은 수도 없이 전공 필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판 수도 없이 갔는데 저도 그래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제가 처음에 왔잖아요. 예. 그건 또 비공개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와, 막 나가더만 판사가 그냥 비공개니까. 아니 판사들이 이상한 판사들 진짜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의 판사인데 네.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판사가 이제 비공개로 하니까 그냥 내가 뭐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당신은 뭐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까 하고 심지어 그때 우리 응원단이 와서 이제 구속반대 기자회견한 것까지 네. 문제 삼고 그래서 나 이거를 지금 법무부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구속영장 심사도 공개로 하자. 당연히 그렇죠. 공개하면 그렇게까지 못 하거든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말 판결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고든창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어떻게 명예훼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덕분에 우리 변희재 덕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변희재 대표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처음 알았죠. 네. OECD 국가에서 네. 사전 구속된 유일한 인물이 저였고 그렇습니다. 나와서 찾아보니까요. 이거 네. 아마 왠지 잘 모르실 텐데 네. 언론인들이 투옥된 경우는 많은데 전에처럼 그냥 선배라고 불러요. 의원은 그럴까? 아니에요. 투옥된 사람들이 많은데 네. 예전에 주로 간첩과 연결돼서 투옥되든지 네. 아니면 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네. 주로 지방지에서 특정 후보에게 돈 받고 뭐 무까지 뿌려대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구속됐지 저희는 정확하게 사건 의혹을 제기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구속된 건국 이래 유일한 인물이 저예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박정희 이승만 때도요. 네. 의혹 제기했다고 감옥 보낸 적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간첩을 이제 연결된 언론인을 구속시켰지만은 네. 그러니까 최초예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계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을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 같은 분도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도권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칼럼을 하나 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속하면 말이 안 되느냐.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술 마시면서 이랬어요. 변희재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변희재를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랬는데 저도 자 그래서 지난번에요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1심 판결이니까 뭐 이거는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대표 이분은 아직 사과를 안 하셨지만 오세훈 대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미안하다 나는 사실은 잘 몰랐다 이러면서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아니 근데 몰랐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떠들었어요? 나 그분? 그러니까 자기는 1심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1심 판결만 보고. 근데 3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또 자유한국당이나 우파들, 보수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지만은 고마워 유무를 떠나서 진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저도 그거는 진짜 그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오세훈 이제 황교안 아까 감옥 생활 때 뭐가 힘들었냐 그랬는데 힘든 거 없었는데 KBS 뉴스에서 오세훈 씨가 나와가지고 네. 태블릿 PC는 전혀 조작이 아니라고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그냥 열흘 동안 네. 열이 받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여기 전 선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박근혜 정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거기서 그렇죠. 위원자 하나 감투 안 쓴 사람이고 이분들은 그 정권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세훈 씨나 황교안 대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된 계기인 태블릿 PC 조작을 본인들이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제가 왜 밝힙니까? 저는 본 적도 없죠. 그냥 재수없게 저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잡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네. 이분들은 정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안 한 걸 제가 해서 대신 감옥 갔으면은 네. 그렇죠. 미안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전당대회 때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선거로. 자기 이제 오세훈 씨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그 프레임 잡으려고 네. 제 재판을 이용한 거예요. 제 네. 1심 재판을. 네. 그리고 둘 다 변호사 출신들 아니에요. 법조인 출신들. 그렇죠. 검사. 네. 1심 네, 판결을 변호사. 존중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1심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해가지고 항소하다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재판부가 석방시킨 건데 왜 네. 본인들이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떠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니 저럴 수가 이랬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태블릿 PC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 이제 최순실의 말하자면은 지인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손석희의 어떤 또는 JTBC의 어떤 손을 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어떻게 그 태블릿 PC가 딱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기자로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그 생각은 분명히 했고 또 더 이상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변희재 선수가 이 손석희 뭐 명예훼손으로 들어간 거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요. 벌금 네. 200, 300으로 끝났을 거예요. 네. 제가 틀렸으면. 네. 이게 진실에 다가가니까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화들짝. 제가 네. 구속이 돼도 또 진실 터져 나오니까 다른 우리 황희연 기자까지 또 추가 구속시킨 겁니다. 네.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 출신가 정확히 보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면 제가 석방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네, 그나마 이번에 판사가 제대로 이제 보석을 허가했는데 그래도 변희재다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보석 요건에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나 안 나가겠다. 이래서 변희재다 했어요. 사실은 제가 네. 보석문을 좀 오해했어요. 그래요? 나가도 되는데 오. 제가 잘못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기한 변호사도 이제 보석 조항이 잘못된 건 있어요. 근데 네. 나와서 보석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네. 나 안 나간다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나갔어도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집회 빼고 지금 제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네. 잘못 판단하고 이제 안 나가려고 하다가 네. 또 그때 제가 한창 이제 구치소 안에서 이제 수감 문제 가지고 싸움 판벌이 있었거든요. 네. 그 김경수가 수감 안 차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남재준 원장 뭐 다 수갑 채우는데 왜 문재인이 직급만 안 채우냐 그래가지고 제가 도발을 하고 재판 거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제 들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 문제로. 네. 지금 저한테 이제 1억 소송 당할 건데, 그 교도관들, 네. 그 구치소가. 그러니까 제가 석방된다 그러니까 그 담당 교도관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제가 그렇죠. 나간다 골치 아픈 하니까. 사람이니까. 끌어안고 이제 다신 들어오면 안 된다, 변희재 씨는. 근데 제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왜 안 나가냐고 이제 거기서. 제발 좀 나가 막 네. 이러고. 네. 그래가지고 네. 뭐 거의 그냥 짐 싸들고 쫓겨나왔다 봐야죠. 그냥 아. 예, 저녁 7시에 그냥 네. 예, 쫓겨나왔어요. 아, 뭐 나가면서 소금 뿌리는 거 아니었어요? 거의 그 수준이었죠. 예, 어. 빨리 나가라고. 그래도 친한 사람 있지 않았어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거기 지원해주는. 다 친하죠, 다. 네. 교도관들도 친하고, 왜냐면 네. 이게 어려운 환경이니까, 네. 누구든지 만나면 친해져요. 그래서, 네. 드루킹, 뭐, 고영태, 제 이제 동지라 할 수 있는 뭐, 국정원 출신들, 여긴 말고도, 네. 뭐 다 친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네. 자, 사이다라는 분이 변 대표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거지 전욕이 좋아서 나오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싶네요. 저는 변 대표 좋아하는데. 이게 정치적 입장 어쩌면 몰라도 그냥 친구 사이예요. 그렇게 맞아요. 보시면 돼요. 친구예요. 저희 가영석 변호사 옥중 만남인데, 저 가영석 변호사도 뭐 친구 사이고. 그렇죠. 예. 저분은 정말 웃긴 게, 네. 제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변호사 해가지고 변호사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저랑 똑같은 죄수복 입고 제 앞에 나타나니까 예.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봐가지고 근데 멘탈 갑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저분 저하고도 다르죠. 네. 저는 적응하는데 한 달 걸렸는데 아. 저분은 딱 당일날 적응했죠. 아, 그 이유가 뭘까요? 당일날 분석을 근데 해보면. 저는 네. 원래 강용석 변호사가 사석에서도 그래요. 밖에서도 네. 항상 유쾌하고 그런데 네. 감옥에서도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았더니 본인 나와서 한 인터뷰 보니까 네. 노력했다 그러더라고. 아. 예, 유쾌하게 이제 지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속으로 더 불안하고 더 기가 막혔을 가능성도, 왜냐면 사실 그걸로 투옥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해요. 지금 사법부가 이상한 정도가 아니죠. 근데 그래서 더 이렇게 저도 어떠냐면은 힘들 때 더 막 이렇게 하이톤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 안 괴로웠겠습니까? 자, 변희재님, 레시드라님이 점점 더 멋있어진다고 막 이러는데요. 자,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어요? 언론인, 논객, 사회운동가, 작가, 정치인, 사업가. 뭐 저기 선거도 나갔었고. 네.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사실 나가서 그때 아마 오세훈 씨랑 제가 부딪혔었는데 네. 오세훈 씨가 선거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선거 무소속 나가서 외친 게 이거 100% 박 대통령 탄핵당한다. 네. 이 재보선에서 네. 오세훈이 미는 후보 당선시키면은 네. 100% 탄핵당한다 해서 그게 이제 오신한 아. 탄핵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네. 한번 선거 메시지 던지려고 나왔고 네. 이 태블릿 PC 문제가 사실 언론의 문제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거의 세계 최초로 구속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나 언론 해야 되겠구나 이제 네. 이거는 정치가 문제가 아니다. 아. 이 언론판 못 잡으면은 네. 세종대왕이 나타나도 그냥 칼질 당하고 끌려 내려오겠다. 아. 그래서 언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조선일보보다 더 압도적인 언론사 만들어야 되겠다. 감옥에서 그냥 결심하고 나왔어요. 네. 와, 멋진 그 변신입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한 길을 가겠다. 뭐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요.